신데렐라 게임 56회입니다. 오늘은 은총이 입양을 위해서 가정방문 조사를 받는 날인데 하나는 병원에서 은총이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병원비 계산을 위해 수납창구에 다녀온 사이에 그 짧은 사이에 은총이가 사라지고 만 거죠. 도대체 은총이는 어디로 사라졌던 걸까요? 그것은 은총이를 잘 아는 사람이 나타나서 은총이를 데려갔기 때문이죠.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서 은총이를 데려가려 하면 은총이는 분명 하나 이모를 크게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은총이와 친하게 지내던 누군가가 오랜만에 나타나서 은총아, 안녕, 맛있는 거 사줄 테니 같이 나가자. 하나 이모에게는 내가 이미 말해두었어.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어린 은총이는 아무 의심 없이 따라갔던 거죠. 하나는 재빨리 병원 CCTV를 살펴봤어요. 누가 은총이를 데려갔을 것 같나요? 바로 이석기 이 새끼였어요. 이석기, 기억나시죠? 쓰레기 같은 인성을 가진 하나의 전 남자친구죠. 하나는 이석기에게 빌린 돈도 다 갚았고 깔끔하게 헤어졌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서 은총이를 납치해버렸던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은총이를 데려가기 며칠 전에 뜬금없이 이석기 모자는 신여진 집으로 쳐들어온 사건이 발생했었어요. 이 원수 같은 모자는 왜 신여진 집으로 쳐들어온 것일까요? 그것은 최명지가 돈을 주고 이석기와 그의 엄마를 매수를 했기 때문이에요. 즉, 최명지는 이석기 모자에게 돈을 주면서 구하나와 결혼을 하기로 약속했다고 신여진 집으로 찾아와서 깽판을 부려달라고 부탁을 했던 거죠. 이석기 엄마는 하나야, 내가 신여진 회장님의 숨겨진 친딸이라면서. 하지만 넌 내 아들 석기와 약혼한 사이라는 거 잊지 마라. 오늘은 너희 두 사람의 결혼식 날짜를 잡으러 온 거야. 회장님, 하나와 내 아들 석기는 둘이 죽고 못 사는 사이예요. 둘은 이미 오래전부터 결혼을 하기로 철석같이 약속이 되어 있답니다. 따님에게 다 들으셨죠? 이러는 거예요. 하나는 너무도 분통이 터져서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나신 거예요? 이석기, 너에게 빌린 돈도 다 갚았고 우리 사이 끝난 지가 언제인데 이제 와서 왜 또 나타난 거야?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노려봅니다. 그러자 석기 엄마는 그래 맞고 말고 돈을 겨우 갚은 건 맞아. 하나, 내가 저 어린 은총이까지 알바를 시켜서 코 묻은 돈 모아서 돈 갚은 거 기억하고 말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신여진은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금쪽 같은 손자 은총이에게 구하나 저것이 앵벌이를 시켰다는 게 사실이었구나. 석기 엄마는 하나야, 너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하면 절대 안 된다 알았어? 우리 석기 아니면 결혼 안 한다고 해서 우리 석기는 오매불망 너와 결혼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부잣집 딸이 되었다고 하루아침에 입 딱 씻어버리고 우리 모자를 찾아오지도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알지? 내가 오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사부인과 결혼 날짜 약속을 잡고 갈 거야. 이러는 겁니다. 구하나는 할 수 없이 진구를 불렀어요. 진구는 당장 달려와서 신여진에게 오해를 풀어줍니다. 회장님, 이석기는 유진이의 쓰레기 같은 전남친이에요. 이석기는 유진이보다 훨씬 부족한 인간이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은총이를 아들로 호적에 올려준다는 그 말이 너무도 고마워서 유진이는 결혼까지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남자였죠. 하지만 막판에 이석기는 마음을 바꾸었어요. 그뿐 아니라 이석기 어머니는 하나를 만나서 내 아들에게서 떨어져 나가라고 폭력까지 행사했던 못된 여자예요. 그러면서 여기가 어디라고 너희 모자 사기다니 나타나서 설쳐대냐면서 당장 썩 꺼지라고 안 나가면 경찰 부르겠다고 난리를 치면서 이석기 모자를 쫓아냈던 거예요. 그런 사건이 있었었는데 이렇게 며칠 후에 이석기는 병원까지 찾아와서 은총이를 말도 없이 데려가 버렸던 거죠. 구하나는 이석기를 찾아가서 너 나에게 아무 말도 없이 은총이를 데려갔는데 이거 경찰에 신고하면 넌 어린애 유괴죄로 콩밥을 먹게 될 거야. 어떻게 생각해? 신고해서 콩밥 먹게 손을 써줄까? 이석기, 잘 들어. 내가 이번만 특별히 너희 잘못을 눈감아 줄게. 그 대신 너 이석기, 앞으로 나와 은총이 눈앞에 한 번만 더 얼쩡거리면 그땐 절대로 살려두지 않겠다. 이렇게 단단히 경고를 하고 은총이를 데리고 옵니다. 신여진은 너무도 놀라서 은총이에게 개인 경호를 붙여두라고 비서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그날 밤
신여진은 은총이 납치 사건으로 너무도 놀라서 화병이 도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밤새 열이 펄펄 끓으면서 20년 전 딸 유진이를 잃어버린 악몽을 되풀이해서 꾸게 되었던 거죠. 엄마가 끙끙 앓으니까 구하나는 잠도 못 이루고 밤새 신여진 옆에서 병간호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엄마는 계속 꿈속에서 유진이를 부르며 흐느껴 우는 거죠. 그러다가 흐느껴 우는 걸 멈추고 이번엔 애타게 애원을 하는 거예요. 배에서 제발 내려, 그 배 타지 마. 이렇게 배에 타지 말란 소리를 반복을 하는 것이에요. 구하나는 자신이 어릴 때 배를 타고 나가서 실종이 되었다는 것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엄마를 애처로운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구하나는 어릴 때부터 세영과 자매처럼 모든 일상생활을 함께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자신은 배에 탔을 때 세영은 왜 배에 타지 않았는지 그 점이 매우 의아했었어요. 그래서 세영은 그때 뭐 했느냐고 물어보면 너무 오래된 일이라 다들 기억에서 사라졌다면서 자세한 이야기는 해주지 않으니 하나는 알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왜 자신만 혼자 배에 탔는지 세영은 그 이유를 알고 있을 거라고 하나는 판단을 하게 되었어요. 한편 세영은 얼굴이 날이 갈수록 아주 활짝 더 피었어요. 세상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가득 생겼다는 듯 얼굴 만면에 웃음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건 하나만 보면 갑자기 기분 나쁘게 이렇게 웃어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재밌는 얘기 해줄까? 이러면서 또 가짜 딸 이야기를 무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도 나도 세영이 내게 재밌는 얘기 해줄게. 그런데 이것 재밌고도 오싹한 얘기야. 이러면서 자신이 어릴 때 본 광경을 이야기해주기 시작했어요. 여자애 둘이 항구에 묶어놓은 배에 탔어. 둘은 배에서 술래잡기도 하고 재미있게 놀았어. 그러다가 하나이만 배에서 내렸어. 왜? 친구는 배에 내팽개쳐두고 혼자만 내린 걸까? 그 이유는 그 여자아이만 알겠지? 그런데 잠시 후에 한 중년 남자가 허둥지둥 딸을 찾기 시작했어. 그 남자는 배에 남겨진 여자아이의 아빠였던 거야. 아빠는 애타게 딸을 찾았는데 배에서 내린 친구는 자신의 친구가 배에 타고 있다는 말을 친구 아빠에게 끝내 하지 않더라. 나는 친구 아빠에게 대신 말해주려고 다가갔어. 그런데 갑자기 우리 양아빠가 나타나서 날 집으로 끌고 갔어. 그래서 친구는 내리지 못하고 결국 배가 떠났는데 다음날 마을에 소문이 돌았어. 어제 그 여자아이가 탄 배가 태풍을 만나서 배에 탄 선장은 죽고 그 아이는 파도에 휩쓸려 갔는지 시체도 못 찾았다는 거야. 어때? 재밌지 않니? 오싹하지 않니? 이러면서 구하나도 크크 웃기 시작했어요. 세영이 가짜 딸 이야기만 하면 어김없이 구하나도 여자애가 의리 없이 배에서 혼자 내린 이야기를 하면서 깔깔 웃으니까 세영은 소름이 끼친 거예요. 뭐야? 저녀는 분명 유진이가 아니라고 우리 엄마가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유진이 맞는 것 같아. 나 혼자 배에서 내린 걸 아는 사람은 유진이와 우리 엄마밖에 없는데 왜? 저녀는 하필 저 이야기를 꺼내면서 웃어대냐고. 내가 볼 때는 저 구하나년이 분명 유진이 맞아. 엄마가 뭘 잘못 들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세영은 이젠 더 이상 구하나에게 가짜 딸 이야기는 하지 않게 되었어요. 한편 은총이 입양은 이번에도 안타깝게도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는데요. 더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최명지가 이석기 엄마를 시켜서 구하나가 은총이를 학대했다고 입양 업무 담당자에게 정보를 흘려버린 거죠. 즉, 은총이에게 빈병을 죽게 해서 돈을 챙겼으며 알바를 시켜서 돈을 벌어오게 했다고 이번에도 또 허위 제보를 했던 거죠. 그래서 구하나는 은총이를 입양할 자격 미달자로 체크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자 최명지가 세영이를 설득하고 나서네요. 세영아, 내가 은총이 입양해라 이러는 거죠. 세영이도 엄마가 왜 이러는지 잘 알아요. 은총이는 미래의 혜성기업 회장이거든요. 그러니 은총이를 입양하면 혜성그룹이 넝쿨째 자기 손으로 굴러들어오게 되는 거니 세영은 은총이 입양 제의에 동의를 하게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문제는 은총이와 구하나이죠. 은총이는 하나이모가 엄마가 된다는 사실에 꿈에 부풀어 있지만 만약 세영이모가 엄마가 되는 걸로 그렇게 바뀌었다고 알려주면 울고불고 싫다고 난리를 칠 게 뻔하죠. 그리고 구하나도 내 친구의 아들을
세영이 같은 인간 말종에게는 절대 줄 수 없다. 이러면서 결사 반대를 하고 나설 것입니다. 그리고 신여진도 결사 반대를 하고 나설 것입니다. 최명진은 신여진에게 형님, 구하나가 은총이를 입양하는 건 물 건너 간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 딸 세영이가 가여운 은총이를 입양하는 건 어떨까요? 그게 더 낫지 않겠어요? 이렇게 설득을 하는 거죠. 하지만 신여진은 그 누구도 은총이를 입양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구하나든 세영이든 은총이의 친권, 양육권을 다 가져가 버리면 신여진은 은총이를 보고 싶을 때 못 보게 될 수도 있으니 그 누구도 은총이의 엄마가 되기를 원하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 신여진은 은총이는 내가 입양하겠다. 이렇게 나설 것 같아요. 유진아, 내가 은총이를 입양하면 넌 미혼모가 되는 거야. 어느 부모가 자신의 딸이 미혼모로 살아가는 걸 바라겠니? 앞으로 넌 결혼도 해야 하고, 그러니 이 엄마가 은총이를 입양하도록 할게. 알아들었어? 유진이 넌 엄마 딸이니까 은총이도 평생 볼 수 있고 미혼모의 삶을 살지 않아도 되니까 모두에게 좋은 것 아니겠니? 신여진은 이렇게 구하나를 설득하게 될 것 같습니다.